안녕하세요, 참여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벌써 오늘 5회차인데 벌써 절반이 지났네요. 네, 벌써 절반이 지났고 참여자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내가 택배 키트를 받고 음식하고 또 먹어보고 이런 게 조금 적응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번 중간 점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키트를 벌써 5번째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서 내가 어떻게 음식을 하면 되고 이걸 레시피만 보더라도 내가 음식을 할 수 있겠고 이런 게 조금 늘으셨는지 한번 중간 점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내 생각, 내가 이제 뭐 1인 가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 먹지는 많이 못했는데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 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활용해서 음식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을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항상 뭐 음식 사진, 뭐 요즘엔 또 영상까지 올려주시고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자신만의 생각 이런 게 뭐 크게 부담되는 일이 아니시면 한번 공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마늘, 이제 날이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힘 내야 되고 면역력을 또 높여야 되고 몸에 어떻게 보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마늘로 할 수 있는 2가지 음식 밑반찬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채 먼저 빠르게 썰어보고 준비를 할게요. 저는 기본적인 향채, 양파, 대파, 생강까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요리할 때는 생강을 넣으시면 조금 더 향긋하고 잡내를 좀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한번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강은 사실 익어서 먹진 않아요. 먹진 않고 그냥 맛만 내는 거니까 빠져나오게끔 하고, 대파는 먹을 수 있으니까 좀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양파는 너무 작게 썰어 놓으면 다 흐물흐물해져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굵게 해가지고 이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기에 고기나 마늘이나 거의 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마늘을 제가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드셔보시라고. 그래서 마늘은 한번 씻어서 꼭지 제거해 주시면 돼요. 고추는 우리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좀 곱게 해가지고 자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예요. 사실 장조림 할 때 고기는 많은 부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소고기도 되고 돼지고기 당연히 되고요. 한돈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저는 뒷다리 부분을 준비했고, 사실 뒷다리 부분이 가격이 싸요. 많이 싸고 삼겹살의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고요. 그냥 구이로 먹기에는 조금 질기고 하지만은 장조림에는 아주 좋거든요. 왜냐하면 기름기가 많이 없고 살코기가 많기 때문에 건강식으로도 좋고요. 그래서 장조림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길게 결대로 해가지고 익혀서 찢어도 되고요. 아니면 큐브 모양 작게 썰어서 그렇게 바로 장조림 완성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뒤에 말씀드린 큐브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장조림 완성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지는 기름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너무 크면은 또 질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래 끓여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조그마한 크기로 cm 정도는 한 1.5에서 1cm 정도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썰어 주시면 돼요. 사실 이제 저희가 보내드렸을 때는 어느 정도의 핏물도 제거하고 이제 상태로 보내드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뭐 고기를 샀는데 핏물이 좀 많다 하시면은 물에 한번 담갔다가 핏물을 조금 빼신 다음에 한 10분, 15분 정도 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써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좀 잡내가 빠지고 깔끔하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오늘 보내드린 건 저희가 핏물 어느 정도 제거를 해서 보내드리니까 바로 써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장조림은 한번 데칠 거예요. 데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뭐 고기의 불순물 제거나 아니면은 고기가 한번 이렇게 겉에가 익어버리면 안에서 이제 더 이상 맛있는 맛이 빠져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데치는 거고, 저희가 보내드린 소금, 후추를 2번 나눠 쓰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소금하고 후추 절반을 넣고, 그 다음에 보내드린 청주 있을 거예요. 청주는 저희가 헷갈리시니까 2군데 나눠 드릴게요. 그래서 청주를 보내드린 청주 중에 하나를 한번 넣고 돼지고기를 데쳐줍니다. 데치실 때는 여기서 뭐 푹 끓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살짝만 약간의 핏기만 나가게 데쳐주시면 돼요. 끓어올리려고 하면은 불을 끄고 해서 체에다가 건져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다시 냄비에 들어가요. 고기는 다시 들어가고요.
저희가 보내드린 종이컵이 있을 거예요. 2컵을 넣으시고 아까 썰었던 대파, 양파, 그 다음에 생강까지 다 넣으세요. 그 다음에 청주 넣으시고요. 후추 남은 거 다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 간장 넣어서 끓여주세요. 이제 끓면은 이 고기가 만져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한 90% 정도 내가 느끼기에 익었다 하면은 이 마늘하고 고추 넣어가지고 익혀가지고 마무리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한 15분 정도 끓인 것 같아요. 15분 정도 끓였는데 이렇게 내가 눈으로 봐서 제일 두꺼운 고기를 하나 꺼내서 칼로 잘라서 한번 드셔보세요. 고기는 어느 정도 익었다 하시면은 이제 국물하고 고기랑 약간 자박자박하게 고기가 보일 정도로 국물이 쫄아들거든요. 국물이 끓면서 고기가 보일 정도가 되면은 이 마늘하고 고추를 넣으시면 돼요. 넣어가지고 약간 고기 다 익은 거 확인을 했으니까 마늘만 익히시면 되죠. 그래서 한 지금 마늘 익으려면 한 5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해서 끓여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국물도 자박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고기랑 마늘이랑 완전히 익으면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더 졸이면은 약간 볶음 같은 장조림이 되고요. 아니다 그럼 나는 국물 끼얹어서 고기랑 마늘이랑 같이 이렇게 밥이랑 먹는 게 좋겠다 하시면은 국물을 좀 남기시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이 국물에 간을 보고 그 다음에 간장이나 아니면 물을 좀 더 넣거나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겠죠. 간은 유리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상 보시기에도 오늘 완성된 거 보면은 딱 봐도 마늘이 엄청 많죠. 네, 그래서 고기도 물론 몸에 좋고 맛이 있지만은 이런 마늘 같은 거 많이 먹고 여름에 힘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마늘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마늘쫑, 마늘 줄기죠. 마늘쫑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건데 많이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딱 아삭아삭하고 맛있죠. 약간의 마늘 맛도 나고 해서 마늘쫑은 크기는 뭐 크게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보통 3cm 정도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멸치볶음 할 때는 뭐 결국 볶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건데 마늘쫑도 그냥 볶아 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그냥 볶으면 나중에 만들어 놨을 때 밑반찬은 저희가 뭐 한 번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놨을 때가 흐물흐물해지고 물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끓는 물에서 살짝만 데쳐 줄 거예요. 네, 살짝만 데쳐 볼게요. 살짝 데친다는 거는 진짜 한번 넣으면은 처음에 색깔보다 약간 더 밝은 색이 돼요. 그럼 바로 빼시면 돼요. 네. 찬물에 씻으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화면에 똑같은 거지만 엄청 밝아졌죠. 이쁘고. 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멸치볶음 할 때 이제 이런 작은 멸치, 지리멸치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볶음할 때 많이 하시죠. 근데 나는 좀 큰 멸치가 좋다 하시면 큰 멸치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마른 팬에 불을 세게 올려주시고 멸치를 한번 볶을 거예요. 멸치를 볶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좀 더 우리가 바삭하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멸치 맛이 훨씬 더 풍부하게 나게 해줘요. 네. 그리고 자칫 날 수 있는 비린내도 조금 날려보낼 수 있고요. 만져가지고 어느 정도 수분이 날라갔다 싶으시면은 이제 불을 잠깐 줄여놓을게요. 잠깐 줄이시고 식용유 있죠? 식용유 둘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데쳐놨던 마늘쫑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시 이제 불을 살짝 키워서 멸치를 최대한 완전히 볶고 나서 여기서는 살짝만 약간 볶는다는 생각으로 잠깐만 하시면 돼요. 너무 오래 하시면 또 마늘쫑이 죽되겠죠. 너무 식감이 없고. 딱 보셨을 때 식용유가 다 스며 들어갔고 멸치가 약간 식용유에 튀겨진 느낌이다 하시면은 이 접시에 잠깐 빼두시면 돼요. 접시에 잠깐 빼주시고요. 이제 보시면 물, 제가 후라이팬에 넣을게요. 물 2큰술, 불 제가 약불로 줄여놨습니다. 설탕, 그 다음에 진간장, 그 다음에 청주 넣어가지고 살짝 우리가 소스 끓이듯이 끓여주세요. 소스가 줄어들면서 약간 향이 올라와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고
이렇게 돌려보셨을 때 조금 끈적한 느낌이 나기 시작한다. 설탕이 녹으면서 그런 느낌을 내거든요. 자, 이런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은 아까 볶아 놓았던 멸치와 마늘종을 전부 넣습니다.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잘 묻어나게끔. 자, 다 섞였으면은 불을 꺼주세요. 처음에 넣었을 때는 흰색인데 간장 묻으면서 약간 갈색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불을 꺼주시고 이제 나머지 양념들이 있죠. 참기름, 이게 후첨이에요. 후첨 양념. 그다음에 깨소금. 그다음에 물엿. 물엿을 나중에 넣으면은 약간 우리가 설탕 굳으면 바삭바삭 하잖아요. 그 느낌을 내려고 물엿을 마지막에 넣는 거거든요. 넣어가지고 지금 저 불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잔열에서 그냥 팬에 있는 잔열에서 볶아지게끔 묻혀지게끔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맛보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쉽게 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고 오늘 뭐 마늘종이 사실 뭐 집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그 재료는 아니잖아요. 근데 시중에는 많이 팔곤 있어요. 그래서 팔곤 있으니까 마늘종으로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마늘로 해보셔도 돼요. 마늘을 할 때는 대신 멸치 볶고 나서 마늘을 충분히 볶아서 익혀야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마늘종 멸치볶음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설탕 그 캔디처럼 탕후루라고 하죠. 캔디처럼 바삭바삭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나는 멸치가 약간 이렇게 바삭한 것보다 좀 부드러운 게 좋다 하시면은 굳이 물엿을 안 넣으셔도 돼요. 마지막에. 네. 그래서 여기에도 혹시 나는 좀 매콤한 게 좋다 하시면은 청양고추나 이런 풋고추 좀 썰어서 이따 마지막에 볶을 때 같이 볶으셔도 돼요. 마늘로 만드는 두 가지 밑반찬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도 또 마찬가지로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 또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음식 사진이나 동영상뿐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소통하고 나누면은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더 뿌듯한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5회차 수업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6회차 수업 때 또 재밌는 음식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